저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뭐라 해야 되나 참. 어찌 보면 항상 뭐 내일의 그 장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남아있죠. 그 장면이랑 우리가 그 사고 치던 현장. 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범인이 맞는지 잘 들어보시죠. 소리치면 죽는데. 그 당시에 이 남자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선배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좀 약간 끌락끌락하게 놀았으니까 선배가 놀러 온나. 놀러 온 나, 경상도 사투리. 그쵸. 놀러 오란 이유가 뭐 한번 사고 치자 이거겠죠.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부산에서 올라갈 때 하여튼 엄청나게 그 눈보라가 많이 춥고 체인방보다 해서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럽고. 성자 씨 아들 사실 맞아요. 눈이 많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3인조가 도착한 곳이 성자신의 동네였답니다. 이 집을 털까 저 집을 털까 물색을 하는데 마땅치가 않더래요. 다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슈퍼였대요. 그 집 슈퍼가 그 대문은 열려져 있었고요. 게 있죠. 예. 흉기를 목에 대고 손발을 묶고 이 부분은 성자 씨 얘기랑 똑같아요. 문제는 건너방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어요. 그 몸부를 많이 치고 고함을 지르려 하더라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 고함을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세게 결박을 하고 이제 테이프를 발라줘. 기금속 이제 찾으려고 뒤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움직이더만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가만히 있길래 큰일 났구나. 결박을 빼고 물 떠가지고 좀 뿌리고 물도 먹이고 인공호흡 해도 오라는데 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막 나서 할머니가 입안에서 뭘 해야 되나 썩은 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막 할머니가 죽 처지더라고요. 그 선배가 그냥 야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고. 야야 됐어 그만해 얼른 나가.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도망갔죠. 저는 그 물의 흔적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까 네. 얘기 들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들어보니까. 그 길로 부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기다렸대요. 누구를? 경찰이요. 잡힐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모친한테도 그냥 올라가서 사고 친 것 같은데 뭐 잡혀서 가도 뭐 그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곧 잡혀가겠지? 이제 곧 잡으러 올 거야 했는데 웬걸? 안 오더랍니다, 경찰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뭐 계속 심적으로 그리 불안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그것이 왔습니다. 검사가 부르더래요. 너 슈퍼에서 강도짓 한 적 있지? 모든 걸 인정하고 다 털어놨대요. 공범 2명도 모두 자백을 했고요. 불러가지고 이리이리 하는 거 맞죠? 그래 맞습니다. 검사실에서 다 3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카메라 녹화하고 진술서 쓰고 그랬죠.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랍니다. 처음 잡힌 곳도 부산이고 자백을 한 곳도 부산인데 조사는 전주 가서 받으라고 했대요. 그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전주 법원에서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희한하더래요. 조사받으러 가면은 뭐 자꾸 현장 검증도 안 가고 자꾸 묻는 말만 묻고 우리한테 그래 많이 유리한 쪽으로 그 질문을 많이 했죠. 그 검사가 꼭 안에서 징역을 살아야만 니들이 벌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엥? 엥? 이게 무슨 징역을 살아야만 벌 받는 게 아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님이 이 사건의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게 조금 응? 검사도 알고 있는데 뭐 자기도 그 무마시켜준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감은 옵니다. 음흠. 진범이 얘기하잖아요. 네. 무마시키려는 것 같았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진술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백한 걸 뒤집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선 보기 드문 강력 사건이었어요.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일가족 3명을 위협한 뒤 강도를 당한 유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도 압박감이 컸겠죠. 일단 동일 정가가 있는 절도범부터 뒤졌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임명선 씨입니다. 야이 자식아 얼굴 들어. 버스로 넘어갔나? 어? 이리 넘어갔어? 여기 짚고 넘어. 거기에 들어봐. 이봐, 거기에 들어봐. 야. 저는 3인조 중에서 진범으로 제일 오래 살았던 임명선이라고 합니다. 주범으로 오래 사신 거죠? 예. 경찰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살인사건으로 뭐 체포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때. 너무 무서워갖고 도망갔는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또 달리기 잘해가지고, 경찰들이 저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우석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찾았는가. 거기에 또 잡히게 됐죠. 경찰을 보자마자 냈다 도망을 치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아, 저놈이 범인이구나 했겠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또래 2명도 연이어 붙들려 왔습니다. 왜? 피해자인 최성자 씨가 범인들이 20대 초반쯤인 것 같다고 3명쯤 돼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셋 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중 2명은 발달장애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붙들려온 3사람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어? 했지? 아직 안 쳤더니? 경찰이 이제 불러준 대로 그냥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이 이제 안 맞으면은 종 찍고 다시 쓰라고, 찍고 다시 쓰라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경찰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때리고. 예. 처음에 지했잖아 새끼야. 경찰 봉으로도 때리고 발바닥도 맞고 뭐 머리도 맞고. 한다봤잖아 그때. 그거는 지나가고 불이 나. 그때 우리 아니에요. 아, 그럴 때마다 몽둥이가 날아왔겠지.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집에 간 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현장 검사할 때가 그게 처음이에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삼내 나라시포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심합니다. 방법은 재심뿐이에요.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이 누명을 쓴 소년들 있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옥살이한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시죠? 그 이유가요. 참 화가 납니다.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재심 청구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하면 그 경찰들 법정에서 만나야 되냐, 법정에 그 경찰들 나오냐, 그걸 궁금해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으면 저랬을까 싶네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죄를 벗겨주라고 지금 저렇게 변호사가 나선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겠지. 거기 한번 들어봐. 그거는 뭐 하나 봐봐. 이거 어때? 야, 이리 와. 알았어 봐. 거기 진짜 왔다 갔다. 야, 거기. 야, 일로 좀 더 와. 알았어 봐. 문 열어줘야지 여기. 문 열어야 할 거 아니야. 넘어갔어. 야, 저 밀어내라니까.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법원이 17년 전 발생한 전북 삼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심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진범은 법정에 나타났을까요? 네, 나타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주님, 1999년 2월 6일 완주 삼내 나라스포에서 발생했던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자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때도 우리가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느 한 순간 우리가 아니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최성자 씨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마 꺼내기도 힘들었던 그날의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도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배우고 조금 더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 밟힐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도 아무도 그런 사람 인생을 짓밟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도 똑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